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무역 담판 그리고 패권 다툼에 명확한 승부를 가리는 대신에 양국 정상들은 휴전이라는 훈훈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일단 훈훈했지만 속으론 또다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서로에게 협상 테이블 위에서 좀 더 유리한 딜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시장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휴전을 선택했습니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보류에 합의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본격적인 무역 쟁점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90일 동안의 양국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테이블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절도 문제 같은 사실 중국 쪽에서 좀 내놓아야 될 것이 많은 그러한 딜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그러한 협상이 과연 앞으로 90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게 될까요? 만일 협상이 실패한다면 2천억 달러 규모의 기존의 10% 관세를 부과했었던 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25%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경기 하강의 악재를 일단 덜어낼 수 있었던 관세 부과가 멈춰지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앞으로 부과했던 관세로 인한 경제 지표 의 변화와 기업 실적의 추이, 전망 변화,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도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수의 흐름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미국과 중국, 한국 주식시장의 낙폭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5에서 9%의 하락폭, 특히 나스닥 지수가 9%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중국이 7.7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상승 랠리를 장기간 동안 이어왔다가 10월 들어서 이렇게 장기간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는 급락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쇼크를 안겼고요. 중국 주식시장은 좀 더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그러한 구간 연출했습니다. 10월에 정부 정책의 시그널이 나와서 낙폭이 좀 저지됐을 뿐이지 연 고점 대비 저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주식시장은 31.7%까지 빠지면서 약세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낙폭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낙폭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3.37%, 코스닥은 한 달 동안 무려 21.11%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11월 장중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중국은 결국에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서 10월 낙폭이 가장 컸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나타냈죠. 3%에서 7%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이 3국 가운데서는 가장 상승 탄력이 컸습니다. 안도감은 선반영됐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 11월 이어서 12월 글로벌 주식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안도 랠리에서 가장 중심의 어점을 설 수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 있을까요?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한 달 수급을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쪽의 매도가 각각 3,700억 원, 2,10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5천억 원가량을 한 달 내내 팔았고요. 연기금 쪽에서 4,30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 쪽에서 3,600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한 달 동안 현재 누적으로 보시는 차트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끌었다라는 부분 11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강한 반등을 견인했던 주체는 바로 개인 쪽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1조 2,754억 원어치를 대거 팔았는데 개인 쪽에서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는 듯
싶더니 매도폭을 줄이면서 결국 11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112억 원어치 순매수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단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러한 매수세가 좀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G2의 무역 분쟁 확전이 유예되면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유화증권에서는 이머징을 압박했었던 두 가지 경로, 긴축과 무역 이 두 가지 경로의 변화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종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향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하반기에 조정 압력이 컸었던 대만과 한국 주식시장의 수혜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 이 차트가 마음에 걸리고 있는데요. 12개월 예상 EPS 상대 강도가 현재 제일 위에 보시는 회색이 DM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이 EM, 그리고 짙은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선진국 대 그다음 이머징 그리고 우리나라 순으로 예상 EPS 상대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머징의 주가 복원이 시도되는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도 같은 방향성을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복원의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완만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라는 부담을 살짝 덜어낸 주식시장, 안도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 거래일 양대 지수는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인 테마주가 후끈한 모습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2년 대선까지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난 11월에 이어서 12월 첫날에도 정치인 테마주의 강세가 상당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그의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동생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의 대표이사 재직 중인데 같은 그룹사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남선알미늄과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현재 TK케미칼, 펜엔터테인먼트, 남화토건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황교안, 유시민, 유승민, 오세훈, 이재명 등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관련주 찾기가 시장에서 상당히 분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테마주가 시장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시장에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요. 오늘 이 시각 최일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 함께 하시죠.